행복한 국가와 지역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국가는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은 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국가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이 대표적이었죠. 또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은 시민사회 단체가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이들의 노력만으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스레 사회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정립되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행복한 국가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미국의 경제학자 하워드 보웬이 1953년 자신의 저서인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에서 우리 사회의 요구에 맞게 기업가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하며 그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아치 캐롤이라는 경영학자가 1979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경제적 책임인데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2단계는 오늘날의 준법 경영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안전한 제품 생산과 투명한 회계 운영이 이에 속하죠. 3단계는 환경과 사회에 이롭도록 도덕적 규율을 준수하는 윤리적 책임. 마지막 4단계는 지역사회의 일원인 기업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돕는 사회공헌, 자원봉사, 기부 등과 같은 자선적 책임입니다. CSR이 기업의 책임 단계에 대한 구분이라면 기업의 역할을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별로 구분한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 경영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현 세대가 생태계의 보존과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경제의 성장과 포용적인 사회 발전, 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를 지나며 기업들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이행하며 사회와 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받기 시작했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변화가 시작되었죠.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ESG는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 보호 수준,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거버넌스의 건전성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재무적 요소를 잘 관리하는 기업일수록 장기적인 재무 성과도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재무적 요소들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라기보다는 앞서 다룬 지속가능 경영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2005년 국제금융공사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후 같은 해 발간된 UN 환경계획의 금융 이니셔티브 보고서를 거쳐서 2006년 UN 책임 투자 원칙이 결성된 이래로 현재까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ESG 투자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ESG 투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자신들의 객관적인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직원들과 협력사의 건강이 보장되는지, 다양성을 고려한 이사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자연스레 이러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CSR,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이 기업 경영 전반에 관련된 개념이라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모델에 대한 개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000년경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기업인데요. 각각 임팩트와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지만 공통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의 결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ESG 경영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측정 결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가령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들의 소화기, 호흡기, 생식기, 면역체계 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나 회수 기술을 개발한다면 아마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되는 산업 현장과 도심 주요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생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건강 개선과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겠죠. 2011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는 이러한 기업이 당면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는 흐름을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만약 기업이 사회적 필요와 비즈니스 기회를 연결하여 기업 경영을 한다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공유가치 창출이야말로 오랜 기간 사회와 기업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행복한 국가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활동을 측정하고 관리하면서 개선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과 함께 그 활동이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어떤 체감된 변화를 만들어냈는가를 측정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의 기업의 중대한 임무는 사회 책임을 사업 기회로 전향시키는 것이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공공시장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이 자신들의 지속가능 경영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각종 평가 지표를 참고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죠. 하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활동들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 전략의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하는지 여부가 ESG 경영에서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사회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환경과 사회의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관련 성과 역시 함께 창출해 나가는 협력적 국가와 도시를 만드는 시대, 사회적 가치 측정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희 소셜 임팩트 랩 코리아는 공공기관 및 기업, 시민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연구하여 교육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다음에도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